자, 지금부터 하게 될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 역시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호수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철수. 철수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고지식하고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정말 이런 사소한 잘못을 해도 철수 이리 와, 철수 이리 와, 엎드려 뻗쳐. 뭐 학대 아닌 학대를 받고 자란 철수죠. 그래서 철수는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점점 소심해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려하는 성격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수에게도요, 유일하게 어울리는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식이었죠. 야, 철수야, 놀자. 민식아, 오늘 우리 어디 갈까? 저기 숲속에 가면은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 있거든? 우리 거기 가서 숨바꼭질이나 하자. 그렇게 철수와 민식이는요, 오래전에 버려진 폐가에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장창창창, 갑자기 큰 소리가 났고 돌아본 그곳에는요, 민식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철수의 가장 친한 그리고 유일한 친구였던 민식이가요, 2층에서 굴러 떨어져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철수의 불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소심했지만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성인이 된 후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의사면을 딴 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약국에 약국 보조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 어르신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철수,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와서 일하고 있는겨? 여자처럼 보이지만 남자입니다. 네네, 그럼요. 이 가게가 잘 돼야, 이 약국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니까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철수는요, 어렸을 적엔 굉장히 소심하고 남들과 어울리는 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요, 저렇게 좀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약국 주인도 되게 철수를 잘 챙겨줬고요, 약국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철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철수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주인 아저씨가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러게요. 어르신이 며칠째 안 보이세요. 이상하네. 집에도 가봤는데 집에도 안 계시고요. 이상하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철수가 일하고 있던 약국의 주인 어르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출근을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철수가 대신 이 약국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장사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계속 못하겠다 해서 자신이 모아놨던 돈과 이 약국을 처분해서 모은 그 돈을 합쳐서 자신의 평생 꿈이었던 집을 지었습니다. 철수의 집을 하나 갖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사진은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자, 그렇게 철수는요,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어요. 부럽죠. 젊은 나이에.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을 주고 아끼는 사람이 다 죽거나 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 그렇게 관계에 연연하지 말자. 누구든 쉽게 찾아올 수 있지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철수는요, 자신이 지은 이 건물을요, 이것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요, 자신이 지은 그 건물을 호텔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은요, 누구든 와서 머물러 갈 수 있지만 갈 때 주인장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지 않잖아요. 인사 없이 떠나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불운함, 불행을 가지고 있던 철수에게 딱 맞는 직업이었죠. 철수는요, 대인관계에서의 불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무도 안 만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머물다 그냥 가버려도 괜찮은 호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호텔 사업은 날로 번창했어요. 그리고 호텔 인근에서 열렸던 대규모 행사로 인해
호텔 객실이 100개가 넘었는데요. 이 100개가 항상 꽉 찼다고 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또 철수의 불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호텔을 방문했던 투숙객들이 하나, 둘 사라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돈은 선불로 줬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투숙객들이 자신의 옷과 짐을 다 두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철수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또다시 내 불운이 시작됐나? 나 때문인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호텔 투숙객들이 잇따라 사라지자 이 지역의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이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 이 호텔 주인 맞으시죠?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어쩐 일로? 관광객 20명이 잇따라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관광객들이 머물던 숙소가 바로 이 철수 씨네 호텔이래요. 네, 조사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네. 철수는요, 이 수사관들을 데리고 관광객들이 머물렀던 그 객실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고요. 풀어졌던 짐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철수의 이마에선 땀이 송글송글 맺혀오기 시작했고요. 등줄기에서 땀이 주르륵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철수의 안색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게 뭐야? 여기 옆방으로 통하는 비밀문이 있는데? 여기 환기구에선 또 왜 이렇게 가스 냄새가 나? 이젠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치고 있던 철수. 다른 수사관에게 붙잡혀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사실 이 호텔은 나만의 살인 호텔입니다. 모든 객실에 살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철수의 본명은요, 허먼 웹스터 머젯이라고 해요. 하지만 살인을 시작한 뒤를 쓰던 이의 가명은 홈즈였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학대를 받고 자랐던 철수. 그리고 심지어 가장 친한 유일했던 친구의 죽음을 본 철수란다. 홈즈는요, 성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살인자로 자라나게 되었죠. 그는 그가 일하던 약국, 그 약국의 주인을 몰래 죽였어요. 아까 실종됐다 그랬는데 실종된 게 아니라 철수가 죽인 거였습니다. 아니, 홈즈가 죽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약국 주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었고요. 그 가로챈 재산과 자신의 돈을 합쳐서 그 돈으로 아예 살인 전용 호텔을 지은 겁니다. 자, 이 살인 전용 호텔이 뭐냐면 100개의 객실들이요. 100개의 객실들이 하나하나 다 외부에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정문이 아니라 다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홈즈가 몰래 볼 수 있는 이런 핀홀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수사관이 발견했던 것처럼 환기구마다 가스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가스관이. 그러니까 이 환기구를 통해서 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가스를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홈즈는요, 마치 편의점에서 과자를 골라 먹듯 자신이 원하는 객실의 투숙객을 다양한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죽이지 않았으면 그냥 그 사람들을 몰래 기절시켜서 자신의 지하실로 데려와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살인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살인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하에 있는 비밀 공간에 데려와서 칼로 찌르고 살 뜨고 그런 식으로 고문을 하다가 죽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냥 물 같은 거 먹을 거 안 줘서 말라 죽인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요, 이 시체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시체들 어떻게 했냐, 심지어 지하실에 소각로가 있었다고 해요. 태울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소각로에 넣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 태운 그 시체들을 그러니까 얘네들 죽기 전에 위장을 한 거예요.
보험을 가입시켜요. 이 사람들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지장은 아니겠죠? 이렇게 가짜로 사인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네. 이 사람 죽었으니까 내가 지금 수령자다. 그래서 보험을 몰래 타내기도 했고요. 이 사람들 죽인 다음에 이 죽인 시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해골만 남은 그 해골을요, 뭐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 갖다 팔기도 했대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면서 돈을 번 것이죠. 그래서 수년간, 한 뭐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년간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죠.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를 통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역 수사관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왜 맨날 이 호텔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왜 자꾸 실종되지? 네, 그렇게 하다가 덜미가 잡혀서 결국 그 광기 어린 살인을 멈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사람을 몇 명 죽였는데. 사형 판결을 받고요, 교수형에 처해졌는데요. 마지막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악마를 품은 채 태어났습니다.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살인자들은요, 이렇게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되게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뭔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모님들이 자신을 학대하니까 세상과 뭔가 그 연결됐던 끈이 툭 끊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마지막 말처럼 악마를 품은 채 태어났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학대로 인해 악마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